자, 고3 어법 6월, 9월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11월 수능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0년도부터 19년까지 이 교재에 담겨 있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메일로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문제는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푼다. 나는 정말 쉽다. 라는 친구들한테는 시간 낭비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우선 첫 번째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품사 구별입니다. 이 녀석의 품사가 뭐냐? 두 번째는 문장 성분이에요. 얘가 주어다, 얘가 목적어다 라는 거. 그리고 타동사냐, 상태동사냐 이런 걸 구별하는 거. 세 번째는 접속사의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1번 where 관계부사죠.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어법 문제는 제끼는 게 낫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맞추고 싶다. 그런데 맞추는데 조금 서투르다. 또는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요런 학생들한테, 요런 사람들한테 이 영상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할 건데요. 우선은 2번 같은 문제, ABC 문제 더 이상 출제되지가 않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건 해설하지 않습니다. 풀이 안 할 거고요. 1번 같은 문제만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where의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자, where 가끔씩 when 더 가끔씩 why 그리고 약간의 접근법이 다른 how의 밑줄. how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자, 요 네 가지는 특히나 이제 where, when에 많이 밑줄이 꺼져 있는데요. 이 네 마리는 공통점이 있죠. 관계 부사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어디에 언제 왜 어떻게라는 의문사도 배웠는데요. 그딴 거 가지고 고3 어법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관계부사일 때에만 출제가 되죠. 그러면 관계부사에 밑줄이 꺼져 있다 하면 앞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뒤만 보면 돼요. 뒤에 뭐가 있으니까 완전한 구조의 절이 나와야 돼요. 자, 요까지는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하다. 이거는 고등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완전한 게 뭐냐라는 거죠.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모든 문장 성분이 다 있을 때입니다. 즉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있다? 그럼 뒤에 목적어 있다. 주어 다음에 상태동사가 있다? 그럼 뒤엔 주격보어가 있다. 뒤에 전치사가 또 있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 성분이 갖추어져 있을 텐데 요거 가지고는 시험지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 2번, 3번에다가 별표를 뺑 치세요. 이렇게 2번, 3번에 자, 2번은 뭐냐면 주어, 비동사 또는 get 더하기 pp. 요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라고 부르잖아요. 이 수동태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조금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졌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은 수식어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수동태 뒤에 붙어있는 녀석은 대부분 다 수식어가 되거든요. 그딴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BPP, GetBP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완전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법 문제를 푸는데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바보입니다. 또는 어떤 쌤들이 어법 문제를 풀이하는데 해석하려고 하죠. 물론 해석이 필요한 어법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어 더하기 완전 자동사라는 게 있죠. 완전 자동사는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완전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해석하면 더 이상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live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가 work 요런 녀석입니다. 산다, work 일한다,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이런 것들이죠. 또는 operate 작동하다 이런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가 많이는 아니고요. 완전 자동사에 속하는 녀석이 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appear, disappear이죠. 그러면서 이런 단어도 완전 자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depend가 되겠죠. depend. 이 depend도 어디에 의존하다. 그럼 어디는 어디에, on 뒤에 나오잖아요. 또는 upon 뒤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식어니까 없어도 됩니다. depend도 완전 자동사다. 그러면서 좀 중요한 완전 자동사 볼까요? matter 또는 count. 중요하다라는 완전 자동사죠. 이런 녀석들 또는 consist 구성되어 있다 또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녀석들이 완전 자동사예요. 이런 녀석들이 뒤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구조다라는 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정리해볼까요?
자, 관계부사에 밑줄이 꺼져 있다. where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앞을 보지 마라. 뒤를 봐라. 그러면 뒤에 완전한 구조다. 수동태 완전자동사 구조가 완전한 구조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을 보겠습니다. where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주어, 뒤에 비동사, 뒤에 뭐가 있습니까? ed 있죠. 끝. 요거 보는데 5초밖에 안 걸립니다. 5초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해석이 필요 없잖아. 그냥 의심하지 말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자, 2번을 보면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쌤은 이 투부정사,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우선 넘기라고 합니다. 넘기라고. 그런데 넘기지 말아야 될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넘겨도 됩니다. 다른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투부정사로 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앞에 코마가 있을 때입니다. 앞에 코마가 있다. 그러면 구조 문제로 바뀝니다. 구조 문제. 그럼 이 구조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구조 문제는 동사를 써야 되냐, 동사를 쓰면 안 되니 라는 거예요. 동사를 쓰면 되냐, 동사를 써야 되냐, 동사를 쓰면 안 되냐. 즉 동사가 와야 되냐, 투부정사가 와야 되냐, 동사가 와야 되냐, ing가 와야 되냐. 이게 구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조 문제가 간단한 개념 설명하면은 이거잖아요. 한 문장에 반드시 동사는 한 개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근데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면 뭐가 하나 필요하다고 배웠죠? 접속사가 한 개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이게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 문제가 나오면 구조, 즉 접속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동사도 잘 찾아야 되고요. 우선 이 녀석이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투부정사의 밑줄이 꺼져 있고 앞에 코마가 없어요. 이번에. 그러면 요거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많이 나온 애들이죠. 그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애가 뭐냐면 cause, 초래하다, lead, 이끌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그리고 allow, 허락하다. 요 네 마리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우선 넘겨라. 나머지가 다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봐라. 다만 투부정사 앞에 코마가 있다? 그럼 구조 문제일 것이다. 앞에 코마가 없다? 그러면 타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앞에 보면 코마 없죠? 명사, 힘, 목적어 있죠? 그럼 앞에 타동사, cause 있죠? 그러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3번에 이제 위치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답이었는데 자, 3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위치에 밑줄.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위치는 어떤 것, 어떤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의문사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딴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관계대명사만 가지고 위치는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위치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반드시 바로 앞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앞에 전치사가 있다. 두 번째는 앞에 전치사가 없다. 아이고, 그냥 X 안 하고요. 선생님이 다시 없다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없다. 자, 그러면 전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앞에 있네요. 그러면 뒤에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자, 완전한 구조는 1번 설명할 때 했었죠. BPP 수동태 조심하시고요. 완전자동사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딱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의 밑줄 바로 앞을 봅시다. 전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명사밖에 없어요. 사운드. 자, 그러면 뒤에 불완전해야 돼요. 주어 또는 목적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동사 was 앞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하네? 그러면 틀렸네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로 바꾸든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앞에 명사가 있고 그냥 위치, 전치사 없이 위치가 나왔다. 그럼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 없는 관계대명사다. 앞에 전치사가 있다. 그럼 뒤에는 완전한 구조다. 그거를 외워놓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헤드 PP는 더 이상 밑줄을 그어놓지 않습니다. 요즘에 고3 기출에서는
더 이상 헤드 PP 가지고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비교급 수식어인데요.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는 비교급 수식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사람만 듣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음 번호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번은 비교급 수식어. 그럼 비교급 수식어니까 뒤에는 비교급이 나와서 이렇게 수식하겠죠? 그러면 비교급이 뭡니까? more 또는 er 또는 less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비교급이잖아요. 자, 그러면 비교급 수식어는 해석이 다 똑같잖아요. 훨씬이 되겠죠? 5가지가 있잖아. 많이 쓰이는 게 뭐지? a lot 그리고 even. 거기에 우리 책에 있는 far, still. 하지만 절대 뭐는 쓸 수 없다. very 못 쓴다. 이건 많이 알고 있었죠? 요걸 비교급 수식어라고 부른다. 자, 지금도 뒤에 뭐가 있습니까? er, greater라고 있죠? 그러니까 비교급 수식어였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죠? 어떤 건지. 어법 문제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 뒤에 형태 또는 앞에 형태를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외우고만 있으면.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첫 번째는 shortened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밑줄을 왜 여기다 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 우선은 이걸 외워놓으세요. 형용사 뒤에 en을 붙이거나 형용사 앞에 en을 붙이면 주로 타동사가 됩니다. 동사가 돼요. 주로 타동사입니다. 요거 예시를 잠깐만 적으면 enable 있죠. 아까 쌤 잠깐 적었던 가능하게 하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shorten입니다. 축약하다, 줄이다. 뭐 더 있죠? 많죠? broaden, BROAD 맞죠? broaden, 넓히다, 확장하다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자, 요걸 우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들 그냥 동사죠. 특히나 타동사인데 PP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PP는 ed를 붙이면 과거 동사도 되지만 PP도 되잖아요. PP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 중에 어떤 녀석이 있을까요? 명사 수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사 수식. 또는 그러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야. 명사와 수동의 관계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게 수동이잖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shorten 동사에 ed를 붙여서 형용사가 된 거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버전이 있죠. 그러면 버전은 축약하는 게 아니라 축약되는 거니까 둘의 관계는 수동이구나. 그래서 shortened라는 pp를 썼구나. 됐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pp를 썼구나 라는 겁니다. 그냥 아주 이것도 그냥 1초, 2초, 3초 만에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면 claim.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선 claim은 동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의 밑줄인데, 자, 첫 번째 갑시다. 동사 원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동사 원형은 동사로 사용됩니다. 동사로 사용되죠. 그 말은 주어와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어와의 수일치. 두 번째, 동사 원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특히나 앞에 코마가 있을 텐데요. 구조 문제입니다. 구조 문제. 아까 얘기했었죠? 구조 문제. 즉 동사를 써야 되냐, 동사를 쓰면 안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한 문장 안에 동사는 반드시 한 개 있어야 된다. 동사가 2개이면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동사 원형은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냐면 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그 뒤에 목적격 보어인데 이 자리에 원형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원형이 들어오고 투부정사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요 자리에 뭐가 있을 때 사역동사에 해당되는 make, have, let 있을 때 make 만들다, have 하게 하다, let 허락하다. 그리고 뭐가 있을 때 지각동사입니다. watch, 그 다음에 see, hear,
듣다. 그 다음에 overhear, 엿듣다 또는 우연히 듣다. 그 다음에 feel, 느끼다. notice, 감지하다, 알아차리다. sense, 알아차리다. observe, 관찰하다. 이런 녀석들이 싹 다 지각동사에 해당되죠. 이런 녀석들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잖아요. 요것만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외운 상태에서 어차피 왼쪽을 봐야 돼요. 맞죠? 수일치도 주어를 찾아야 되니까 왼쪽, 구조도 왼쪽, 그리고 타동사를 찾아도 왼쪽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뭐가 있습니까? 후가 있고 앞에 명사 있죠, 도즈. 그러면 이때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를 알아야 되냐? 명사, 다음에 that, who 또는 which, 그리고 뒤에 동사. 그러면 이때 세 마리는 주관대죠. 주격 관계대명사. 물론 강조구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얘는 선행사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뒤에 동사는 어디에? 선행사의 수일치 시킨다. 그냥 외워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 명사와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즉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쌤 같은 놈이니까. 자, 그래서 요 구조를 보고 외우고 있고 알고 있었으면 앞에 보세요. 후가 있고 그 앞에 도즈가 있죠. 그러면 도즈가 복수니까 요렇게 수일치를 시킨 거죠. 요거를 주어로 보는 거죠. 요렇게 수일치가 잘 돼 있다. 자, 도즈 복수, 대세 복수형이죠. 동사에 s 붙이면 단수 되는 거 알죠? 지금은 클레임에 s가 없으니까 복수다. 그럼 도즈랑 수일치가 잘 돼 있다 이겁니다. 요거 보는데 5초도 안 걸리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advertise ing가 붙어 있는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advertise는 타동사 원형이죠. 광고하다, 홍보하다. 근데 그 뒤에 ing의 밑줄. 자, 요건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타동사는 ing가 붙어 있든 앞에 to가 있든 동사 원형이든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능동태. 그래서 이 문제는 ing냐 pp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ing를 써야 되냐 pp를 써야 되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구조 문제입니다. 근데 특히나 앞에 뭐가 있는 경우, 코마가 있을 때입니다.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있죠.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있고요.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나올 수 있는 애들. 이 뭐가 있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만 쓰이는 타동사는 뭐냐 하면 ing, 지각동사입니다. 아까 쌤이 밑에 적었던 거죠, 앞에서. 그리고 keep, 유지하다, find, 알게 되다, 그리고 leave, 남겨놓답니다. 요 네 마리죠. 아니죠. 지각동사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녀석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 앞에 코마가 있기 때문에 advertising. 그러면 구조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 전에 advertise가 타동사다, ing에 밑줄 꺼져 있다. 근데 쌤이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themselves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충족됐어요. 그럼 이제 2번 가야 되겠죠. 구조 문제. 자, 그러면 주어는 이 문장에서 export죠. 뒤에 set up 동사죠.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ing다라는 거고요. 요 녀석 부가적으로 또 설명 좀 필기 좀 더 해보세요. 두 가지인데 주어, 동사, 블라블라, 코마. 이 뒤에 ing 써야 되냐, 동사 써야 되냐. 동사 못 들어옵니다. 접속사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 케이스입니다. 주어 다음에 코마가 나왔고요. 부연 설명 블라블라 하고 코마가 닫혀. 그러면 이 뒤에 동사냐 ing냐. 이번엔 동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한 문장 안에 반드시 동사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요 구조를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지금은 첫 번째 구조죠. 주어 동사 코마 ing입니다.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연속 동작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에 eviden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형용사의 밑줄입니다. 나 이거 형용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형용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형태입니다. 형용사는 FUL로 끝나고 OUS로 끝나고 IV도 있고요. ANT도 있고요.
ENT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ABLE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줘볼까? IBLE 맞죠? 이런 녀석이 싹 다 형용사에 속합니다. 지금은 에비던트니까 ENT가 있으니까 이 형용사네? 라는 겁니다. 그럼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명사 수식. 두 번째는요, 주격보어입니다. 주격보어는 어떤 구조냐? 주어, 아니야? 그냥 바로 상태동사라고 쓰겠습니다. 상태동사 더하기 주격보어. 이 뒤에 주격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올 수 있지만 때려 죽어도 부사는 못 온다. 요걸 우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상태동사 뭔데요? 라는 거잖아. 비동사, become 또는 되다니까 get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seem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appear이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감각동사가 있죠. 그 감각동사에 뭐가 있습니까? look, sound, smell, taste, 그리고 feel. 얘는 이제 지각동사, 감각동사 다 되죠. 이런 녀석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칸이 모자라니까 위로 올라가서 좀 지우고. 자, 그럼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목적격 보어입니다. 읽어주죠. 타동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이 뒤에 목적격 보어 오는데 형용사는 됩니다. 하지만 부사는 안 돼요. 이럴 때 타동사 자리에 어떤 녀석이 올 수 있냐? 첫 번째 make,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keep, 아까 나왔던 그 다음에 find, 알게 되다 find, 그리고 leave가 되겠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주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형용사의 역할. 그러면 이제 evident 뒤에 수식을 받는 명사 없네? 근데 바로 앞을 보니까 뭐가 있네? 상태동사 became이 있죠. 그러면 뒤에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들어와 있다. 끝. 자, 1초 만에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답은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더즈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 좀 쌤이 다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자, 두더지죠, 두더지. 두더지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5번. 자, 더즈, 디드의 밑줄. 자, 첫 번째는요. 두하고 더즈만 따로 좀 봅시다. 두하고 더즈는 조심해야 되는 게 수일치 문제일 수도 있거든.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 그런데 두, 더즈, 디드는 대부분 다 이겁니다. 목적어가 없어. 두, 더즈, 디드의 원래 뜻은 하다, 했다죠? 근데 뒤에 목적어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동사 문제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대동사.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게 대명사죠? 앞에 나왔던 동사 구를 대신 받아주는 게 대동사예요. 그러면 대동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앞 동사가 일반 동사면 대동사는 무조건 do를 써야 되고요. do, does, did. 그 다음에 앞 동사가 비동사면 대동사도 똑같이 비동사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내가 대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앞을 보니까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나? 목적어 프레이즈 같은데 뭐가 있는데 근데 앞을 보니까 so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생각나야 되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so 다음에 do, does, did가 나오는 순간 이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so, 대동사, 주어.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같이 중요한 거 주어, 동사, not, 부정문이죠. 그리고 neither, 대동사, 주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대동사고 주어, 동사 자리 바뀌어있는 도치입니다. 도치.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So am I, so do I 이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 또한 그렇다. 밑에 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neither. 부정이죠. 앞에 not도 있고 부정이니까 주어 또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알고 있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so가 있으니까 요 녀석은 대동사고 얘가 주어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동사 보니까 여기 are 있죠. 그럼 are도 비동사니까 여기에 does가 아니라 똑같은 비동사 is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phrase 3인칭 단수고 does가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is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does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간단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법적인 지식 좀만 가지고 있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진짜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어법 문제입니다. 자, 이제 수능 문제로 갑시다. 11월 5번. 자, 첫 번째 1번을 보니까 미닝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애드버타이징 할 때 설명했던 건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타동사 ing의 밑줄. 민이 타동사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의미하다. 그러면 첫 번째 뭐랬습니까? 뒤에 목조가 온다. 이걸 우리는 능동이라고 부르고요. 2번 구조다. 특히나 앞에 코마가 있는 경우다. 세 번째는 누구? 지각동사 keep, find, leave 의 목적격 보호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코마 없어요. 아, 코마 있나? 코마 없네. 앞에 뭐도 없어. 지각동사 keep, find, leave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건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take 동사 있지. 그 다음 문장 저 끝에 가면 if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keep in mind 동사 있죠. 그러면 keep in mind가 명시마다 뭐를? 그럼 that은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절. 뒤에 동사.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접속사 2개 나왔지? 접속사 2개 나왔으면 동사는 몇 개가 있어야 되겠죠?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접속사, 그러니까 동사가 하나면 접속사 없다. 동사가 2개면 접속사 하나 있다니까. 동사 2개니까, 동사 3개니까 접속사 2개죠. 거꾸로 얘기하면 접속사가 2개면 동사는 3개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지금 if와 that이라는 접속사 2개가 있기 때문에 동사는 3개예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오려고 하면 접속사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ing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구조 문제였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쌤이 2번 문제를 1번 문제 풀 때 설명했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꼼수인데 이 문제. 위치의 밑줄. 한 번 더 적으세요. 계속 적으면서 설명 들으면서 익혀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이번엔 간단하게 전치사 이응. 앞에 전치사 X 하겠습니다. 그럼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는 완전하다. 앞에 전치사가 없으면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없는 관계대명사다. 물론 앞에 전치사 있어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볼게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through라는 전치사 있지. 그러면 뒤에 완전해야 돼. 그래서 주어 원, 그 다음에 타동사 provoke, 그리고 목적어 뱅뱅뱅뱅뱅 나와 있죠. 이렇게 전치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위치니까 뒤에 구조가 완전하다. 그래서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to show. 아까 to 부정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입니다. 자, 이런 거 답으로 처리 안 합니다. 웬만하면. 잠깐만. 가주어, 진주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쌤이 본 적이 있는 문제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3번. 이거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이 takes 명사, to 부정사입니다. 자, 이게 뜻은 다 알죠? 가운데 있는 명사가 든다. to 부정사 하는 데죠.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를 ing로 바꿔놓고 나온 경우를 쌤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3 기출문제에서. 수능은 아닙니다. 수능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3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achieving. 자, 4번은 1번 참고. 자, 아까 meaning, ing, 타동사 ing에 밑줄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능동, 그리고 구조, 그리고 목적격 보호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achieving, 어차피 타동사 ing니까 뒤에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result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능동은 이제 충족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시작부터 구조를 봐야 되겠죠. but 뒤에 person, 주어, 접속사 후 하나 있지? 뒤에 동사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어차피 모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니까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럼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동사가 없어요. 스탠드 동사 아닙니다. wholehearted도 동사 아닙니다. 이는 형용사고 얘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저 뒤에 좀 봤는데 surpass.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 그러면 접속사가 who 하나, that 두 개. 그러면 동사는 몇 개라 했습니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답 4번. ing 빼고 동사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아주 쉽습니다.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자, 5번 보겠습니다. 소유격 인칭 대명사인데 이게 쉬운 측면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소유격 인칭 대명사의 밑줄. 자, 첫 번째는 수일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it를 써야 되냐? there를 써야 되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 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이 소유격 인칭대명사의 수일치. 두 번째가 병렬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걸 일일이 난 해석 다 못하겠다 하면 꼼수가 있습니다. 요거 주어의 수일치 시켜버리세요. 쌤이 많은 문제 풀고 많은 원서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규칙성을 발견한 게 이 녀석이에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 문장에서 주어는 individuals예요. 여기 위에 이 녀석하고 일치가 됩니다. 내용상 또 주어랑 수일치를 시켜버린 거죠. 이거고요. 자, 만약에 주어 자리에 단수명사가 있으면 it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케이스냐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it 또는 there를 써야 되냐 아니면 whose를 써야 되냐는 거예요. 자, it, there는 소유격 인칭대명사,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얘는 접속사 역할을 못한다. 얘는 접속사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구조인데요. 주어, 동사, 여기에 it를 써야 되냐 whose를 써야 되냐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자, 앞에도 동사 한 개가 있죠? 뒤에 동사 두 개째 있죠? 그러면 뭐가 하나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면 뒤에 동사가 반드시 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5번을 보면 동사가 없이 문장이 끝나죠? 그러면 이 녀석은 대열이냐 후주냐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일치 문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아까 어치빙에서 답 찾았으면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혹시나 이제 설명을 더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도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11년도 문제 해설 요렇게 그대로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